그날 아침, 지은은 남편 민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차고 문을 열었다. 서울 교외의 평범한 단독주택, 그 안에서 민호는 늘 공구들 뿐이야. 지은아. 너한테는 재미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문을 잠갔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민호는 건축가로 바빴고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던 남자였다. 하지만 민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차고는 지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다. 문을 열자 숨이 턱 막혔다. 공구는 없고 선반 위에는 사진 앨범과 상자들이 빼곡했다. 중앙에 놓인 책상 위에는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지은의 손이 떨리며 첫 번째 사진을 집었다. 민호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팔은 낯선 여성을 감싸고 있었다. 젊은 여자, 검은 머리, 조용한 미모. 그 앞에 서 있는 소녀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민호의 코를 닮아 있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다. 지은의 몸이 차가워졌다. 가족 친구일까? 사촌, 머릿속에서 변명을 찾았지만 다음 사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민호가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 팔찌를 차고 있었다. 뒷면에 적힌 글씨, 지훈, 첫날 무릎이 꺾였다.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앨범을 뒤적였다. 생일 케이크, 크리스마스 트리, 학교 연극 모든 장면에 민호가 있었다. 웃고, 안아주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이 아이는 민호의 아들이었다. 15년 결혼 생활, 지은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민호는 이미 아버지였다. 가슴이 텅 비었다. 분노가 아니라 혼란과 공허가 밀려왔다. 책상 위 상자를 열자 봉투들이 쏟아졌다. 호텔 영수증, 임대료, 송금 기록. 이름은 수진문으로 반복되었다. 생일 카드도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과 어린아이 글씨, 아빠, 생일 축하해. 영원히 사랑해. 지훈. 봉투 날짜는 불과 석 달 전 지은이 민호의 레몬 케이크를 굽고 제주 여행을 계획하던 그때 민호는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의 조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믿었던 남자가, 사랑했던 민호가 차고 너머에 숨긴 삶.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호의 비뚤어진 미소처럼. 차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다시 들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사진을 놓고 앉아 지훈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답이 필요했다. 종이와 영수증이 아닌 진짜 답. 차고로 돌아가 지훈의 주소를 찾았다. 생일 카드 봉투에 찍힌 우표,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무언가에 홀린 듯 가방을 챙겨 차를 몰았다. 친구 혜진이나 여동생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나무가 거리를 둘러싸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평화로운 곳, GPS가 안내한 집은 흰 울타리가 있는 파란 집이었다. 차 안에서 몇 분간 바라보았다. 계획이 없었다.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당신 아들의 비밀 아내예요 라고 할 수 없었다. 그때 소년이 나왔다. 지훈이 축구공을 쫓아 웃으며 덤마 라고 불렀다. 지은은 DNA 검사 없이도 알았다. 얼굴 윤곽, 고개 기울임 모두 민호였다. 뒤따라 나온 여자는 사진 속 수진이었다. 공을 던지며 따뜻하게 웃었다.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행복하고 정상적. 지은은 유령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나 전에. 나와 함께할 때도 머릿속에서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차에서 내려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블록을 돌아 모퉁이에 주차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수진이 우편함을 확인할 때 창문을 통해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보았다. 민호와 지훈이 웃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앉았다. 신발도 벗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혜진은 폭발할 테고 민지는 고통을 험담으로 바꿀 사람이었다. 카드를 다시 보았다. 지훈이 그린 태양과 세상 최고 아빠 분노하고 싶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무죄였다. 아이는 선택하지 않았다. 수진도 피곤해 보이는 그녀는 가정을 파괴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밀을 지키며 지은 만큼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지은은 약속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낼 거야. 차고의 모든 파일, 영수증, 봉투를 뒤질 거야.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해. 내 삶이 뭐였는지, 민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제 지훈이 나에게 뭐가 됐는지. 가슴 깊숙이 이미 알았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이야기 일부였다. 장례식은 흐릿했다. 목사의 말, 노래는 기억나지 않았다.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민호의 사진 옆에 서서 손을 잡고 포옹을 받고 같은 말을 들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둘이 특별했죠? 깊이 사랑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모든 친절한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민호에게 아들이 있었고 다른 삶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그녀를 보았다. 예배당 뒤편에 서 있었다. 남색 코트, 머리 묶음, 붉은 눈, 울지 않았다. 후회와 죄책감, 익숙함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수진이었다. 다가오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뒤에 숨어 있었다. 지훈이 그녀 손을 잡고 있었다. 지은은 움직일 수 없었다. 민호의 다른 아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혜진이 팔을 잡았다. 괜찮아, 지은은 침 삼켰다. 뒤에 파란 코트 여자와 아이 혜진이 돌아보았다. 아는 사람, 지은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수진이야. 민호의 여자. 그리고 지훈, 그의 아들 혜진이 눈 깜빡였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장례 후 집에서 조용한 모임이 있었다. 이웃이 음식을 가져왔다. 꽃도. 사촌이 어색한 건배를 했다. 모든 게 멀고 흐릿했다. 창문을 힐끔거렸지만 수지는 사라졌다. 혜진이 부엌에서 잡았다. 모든 걸 말해. 처음부터 지은은 세탁실로 끌고 갔다. 사진을 찾았어. 차고에서. 민호와 수진, 지훈. 아기 사진, 연극, 생일카드, 영수증. 비밀 박물관처럼 혜진이 충격받았다. 맙서사, 지은이 계속했다. 어제 주소 찾아갔어. 봤어. 그 아이, 민호야. 혜진이 머리를 저었다. 죽은 놈 목을 조르고 싶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둘 다 놀랐다. 민호의 친구이자 변호사 승호였다. 가죽 가방을 들고 엄숙했다. 지은 씨,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따라오며 민호의 서재로 갔다. 승호가 앉으며 말했다. 곧 와서 미안해. 하지만 중요한 일. 지은이 고개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민호의 유언장 최근 업데이트가 있어? 석 달 전 2차 수혜자와 특이한 재정 지시. 지은의 바닥이 꺼졌다. 2차 수혜자, 승호가 망설였다. 미성년자 문지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탁 계좌야. 보호자 문수진에게 자동 송금. 지은이 그를 보았다.
진짜였어. 모두 우승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알고 있었어. 지은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이제 알아. 그 순간 교회에서 말하던 민호는 사라졌다. 배신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파도처럼. 한 번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세게 덮쳤다. 장례 사흘 후 여동생 민지가 왔다. 스타일리시하고 시끄러운 민지는 민호가 죽은 후 이상했다. 슬픔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 갑자기 나타나 눈 붉고 팔 꼬았다. 얘기해야 해. 초대 없이 들어왔다. 지은이 천천히 말했다. 창백해. 아파. 민지가 소파에 앉아 손 떨었다. 아니, 나 임신했어. 지은이 눈 깜빡였다. 뭐, 민지가 고개 끄덕였다. 8주야. 민호 죽기 2주 전에 알았어. 지은은 이해 못했다. 민지야, 왜 지금 말해? 민지가 시선 피했다. 그 침묵이 소름 끼쳤다. 속삭이듯 민호의 애야. 공기가 사라졌다. 지은이 얼었다. 누구의? 민지가 눈물 흘리며 올려다보았다. 민호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내 남편과 잤다고. 민지가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작년 여름 한 번뿐이야. 취해서. 실수야. 실수. 지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남편과 자서 임신하고 이제 동정을 구해. 민지가 빨리 말했다. 최근에 알았어. 말하려 했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은이 돌아섰다.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여동생. 결혼식에서 옆에 섰던 여자. 누구 알아? 조용히 물었다. 민지가 머리 저었다. 너뿐이야. 물론. 통제 때문이었다. 민지는 항상 주목받고 싶어 했다.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지은이 지쳐 앉았다. 나가, 민지. 엘리, 안 돼.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금 나가. 민지가 울며 일어났다. 상처 주려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줬어. 선택했어. 민지가 물러났고 문 닫히자 지은이 무너졌다. 고통이 아니었다. 분노, 굴욕, 혼란. 민호가 그녀를 사랑했나? 실수인가? 아니면 계획된? 그날 저녁 혜진이 왔다. 모든 걸 말했다. 혜진이 오래 말없이 있다가 거짓말이야 라고 했다. 지은이 올려다보았다. 뭐? 민지는 항상 내가 부러웠어. 내가 원했어? 증거 없인 믿지 마. 임신했지만 민호의 건 아닐 수 있어. 혜진 말이 맞았다. 타이밍이 수상했다. 거짓이라면 잔인했다. 답이 필요했다. 차고로 돌아가 책상 아래 잠긴 상자를 찾았다. 열쇠는 책상 밑에 붙어 있었다. 안에는 은행 명세서, 편지, 사진,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 오래 바라보다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이름, 기밀, 암호화 파일들. 이제 아이뿐 아니었다. 민호는 외도 이상 숨겼다. 더 큰 뭔가. 가장 괴로운 질문, 민호가 비밀 지키려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했나? 내 삶이 다음인가? 이틀간 차고에 묻혔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책상 위에, 깨우기 싫은 짐승처럼. 이미 찾은 게 소름 돋쳤다. 오래된 설계도 뒤 마닐라 폴더에 해외 금융자문과 이메일, 정상 투자 아니었다. 케이맨 제도 계좌로 대규모 송금. 받는 쪽, 실버힐 홀딩스. 해외 은행 전문가 아니지만 민호가 돈 숨겼단 걸 알았다. 심각한 돈 오수진과 지훈뿐 아니었다. 다른 이름, 사토시, 클라인. 해외 부동산 증서, 그리스, 비스, 나이지리아. 민호는 위험한 게임했고 수지는 반도 몰랐을 거야. 저녁, 영수증 정리 중 벨소리. 혜진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지훈이었다. 혼자 후드티 크고 배낭 메고 입술 떨며 심장이 멎었다. 말하기 전에 속삭였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무슨 뜻이야? 현관으로 나서 물었다. 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안 왔어요. 친구 집에서 잤는데 뭔가 일어났어요. 지은이 안으로 데려갔다. 부엌 테이블에 앉히고 핫초코 주고 담요 덮었다. 마을 경찰에 전화했다. 수진 실종 신고 없지만 이름과 주소 주자 복지 확인 열었다. 전화 끊고 충격받았다. 도망쳤나? 아니면 누가 사라지게 했나? 지훈이 서성이는 지은을 보았다.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목이 조였다. 응, 알아. 미워해요. 지은이 앉았다. 아니, 미워 안 해.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 지훈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화요일마다 전화했어요. 설계 건물 이야기 해줬어요. 그게 지은을 무너뜨렸다. 화요일마다 이 아이와 지은은 늦은 일 탓으로 생각했다. 뭔가 잘못돼서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믿었고 설명 못할 이유로 책임 느꼈다. 혜진에게 모든 걸 말하고 혜진이 1시간 내왔다. 화내고 직접 가려 했지만 경찰 응답 기다리라 설득했다. 승호에게 전화했다. 지훈이 지은과 있고 수진 실종 말하자 긴 침묵. 지금가 이승호가 폴더 들고 창백하게 왔다. 알아야 할 게 있어 잔즈며 말했다. 민호는 해외 송금뿐 아니야. 감시받았어. 누구한테? 연방 당국. 토지 개발 사기, 탈세, 더 있을 수 1년 넘게 재정활동 감시. 지은이 눈 깜빡였다. 왜 더 일찍 말 안 했어? 이번 주에 알았어. 사건 봉인됐어. 혜진이 앞으로. 수진이 연루됐다고 봐? 모르겠어. 하지만 실종이면 누가 민호의 혼란 정리할 수? 그 말에 소름 돋쳤다. 지훈을 보니 가슴에 새 감정, 공포. 민호는 깨진 마음뿐 아니라 위험 남겼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며칠간 책상 위에. 승호가 민감 정보, 연방 요원 불러올 수 있단 경고. 하지만 수진 실종, 지훈이 지은에게 매달렸다. 드라이브에 답 있단 느낌. 지훈이 손님방에서 낮잠 자고 혜진이 커피 끓일 때 서재에 잠그고 숨쉬고 기밀 폴더 열었다. 비디오 파일 하나 클릭하자 화면 깜빡. 민호였다. 이 방 의자에 추운 밤 입던 회색 스웨터. 피곤, 눈 그늘, 머리 헝클. 한숨 쉬고 말했다. 이걸 보는 거면 지은아, 난 갔어. 지은이 얼었다. 쉽게 말할 방법 없어. 하지만 내가 전부 아는 줄 알게 할 수 없어. 그럴 가치 있어. 내가 이미 다 파괴했어도 가슴 조였다. 가까이. 거짓말했어. 수진과 지훈뿐 아니야. 나쁜 거지만. 상처 주려 한 거 아니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기회 있었어도 계속했어. 돈, 부동산, 비밀. 멈추려 할 때 너무 깊었어. 얼굴 문질렀다. 감시받았어. 조사, 빚 용서 안 하는 사람들과 연결. 수진과 아이 보호하려 했어? 돈 남기고, 계좌 만들고, 커버 스토리. 이 카메라 박 보며 멈췄다. 무서워 보였다. 이 영상 찍는 진짜 이유는 민지 심장이 멎었다. 앞으로. 내 동생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얼마나 오래 뒤에서 조작했는지 몰라. 처음엔 돈 원하나 했어? 항상 주변에 듣고 물었어. 수진 오래전에 알았어. 이용했을 거야. 위가 꼬였다. 증거 없지만 민지가 수진 실종 관련 있다고 믿어. 나 죽기 몇 주 전 싸웠어. 물리적 아니지만 수진이 울며 전화했어. 민지가 위협했다.
다음 날 수진이 연락 끊었다. 그 후 안 들었어. 지은 손 떨렸다. 많아. 날 미워할 거 알아. 하지만 경고 없이 못 가. 조심해. 지은아. 자신 보호해. 지훈 보호해. 카메라 마지막 봤다. 사랑 멈춘 적 없어. 정말. 하지만 사랑이 배신 용서 안 해. 미안. 화면 검어졌다. 오래 앉아 얼었다. 방이 춥고 작아졌다. 심장 소리 메아리. 민지, 정말. 민지는 항상 이기적. 하지만 위험. 눈물과 임신 발표 떠올렸다. 기대 안 한 반응에 폭풍처럼 나감. 이후 전화 없음. 아래층 혜진에게 달려갔다. 플래시 들고. 수진 찾아야 해, 지금. 경찰에 다시 전화. 업데이트 없음. 민호 영상 정보 줬지만 증거 없이 행동 못함. 지훈을 보니 작게 어깨 웅크리고 눈이 지은 향해 두려움. 안전 지켜야 했다. 그날 밤 잠 못 잤다. 천장 보며 민지와 대화 모두 떠올렸다. 교활한 미소, 긴 침묵. 믿기 싫었지만 깊고 차가운 무언가 이미 알았다. 이건 끝 아니야. 민호 비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일주일 기다려 민지 전화. 화 안 난 게 아니야?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로 이끌지 않았다. 진실 원했다. 마을 밖 조용한 카페 중립지. 지은 먼저 와 창가 앉아 심장 쿵쾅. 민지가 들어오자 너무 차분. 죄책감 없어. 지은아, 만나줘서 고마워. 지은이 노려보았다. 수진 실종됐어. 민지가 한 번 깜빡. 뭐? 모르는 척 마. 내가 알았어. 지훈도. 민호가 죽기 전 영상에서 다 말했어. 민지 미소 살짝 흔들. 실종 모르겠어. 존재 알았어. 위협했어. 멀리 하라고. 뭐라고 했어? 민지가 팔 꼬고 뒤로. 조심하라고 했어? 그뿐. 모든 걸 망칠 거라. 내 삶, 그의 유산. 보호하려 했어. 지은 눈 좁혔다. 위협으로. 민지가 어깨 으쓱.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그녀와 아들 안 맞아. 내가 민호 용서 안 할 거라고. 세게 밀었을 수 있지만 상처 안 줬어. 지은 위 꼬였다. 민호 애 임신했다고 했어? 거짓말이지. 민지 얼굴 굳었다. 넌 그럴 자격 없었어. 뺨 맞은 듯 뭐든 해. 가짜 미소 뒤 질투 숨기고 자매 걱정 뒤 쓰라림. 지은 너무 눈치 못 챘다. 슬픈 건 알아. 민지, 조용히. 오늘 동생 잃은 것뿐 아니야? 남은 가족 다 잃었어. 일어났다. 민지 안마금. 밖 공기 날카로웠다. 차로 가며 이상한 무게 사라졌다. 경찰 안 갔다. 가치 없어서 아니, 끝냈으니까. 민호 혼란 끝, 배신이 날 정해 안 하게. 다음 날 승호 마지막 만남. 아동보호 서비스 전화 왔다. 수진 살아 찾음. 흔들렸지만 살아. 타주 친구 집 숨음. 민지 위협과 민호 불법 사업 탓 두려움. 지훈 지은과 이딴 소식 들을 때까지 신뢰 못함. 아들 보고 싶어. 지은 동의하면 지은 동의. 재회 조용하고 감정적. 지훈이 눈물 흘리며 달려감. 수진이 감사 반복. 지은 막음. 빚진 거 없어. 민호 못 준 사랑 줘. 수진 고개 끄덕. 예상치 못한 질문. 지훈 삶에 조금 남아줄 수 있어 생각했다. 문 앞에 배낭과 두려움으로 온 아이. 지은처럼 버림받은 여자. 응, 좋을 거야. 몇 주 후 집짐 쌌다. 차고 그대로. 더 파지 않아도 됐다. 제주 작은 마을로 이사. 산 근처 소박한 집.
민호가 신탁에 숨긴 돈으로 민지가 의도한 때 찾으려. 혜진 도와 이사, 지은보다 더 울었다. 평화 누려. 찾아 위재야. 아침 느긋. 베란다에서 차 마심. 산책. 책 읽음. 때때로 지훈 편지. 지은 책 보냄. 수진 가끔 학교 소식 전화. 치유 중 완벽 안 해도 온전히. 민호가 거짓, 배신, 고통 남겼지만 모두 안 짊어졌다. 복수 안 택했다. 평화 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 영원한 상처, 그리고 조용한 외로움.